셰프진 레시피. 안녕하세요, 셰프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사시미 칼 관리하고 칼 가는 거를 같이 해봤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말씀 안 드린 게 있어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 칼 가시다가 보면은 이 칼 등 있죠? 이 칼 등에 이렇게 칼을 이제 이렇게 갈다 보면 이쪽 칼 등에 날이 서거든요. 그래서 칼을 잡을 때 이제 이렇게 잡고 칼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칼 등에 이렇게 양쪽으로 날이 있으면은 이쪽 부분이 베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칼 가시다가 한 번씩은 이쪽 등도 갈아 주셔야 되는데, 이쪽은 그 숫돌 보면 넓은 부분 말고 이제 돌리면 좁은 부분 있잖아요. 그 좁은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 모서리 부분을 갈아서 모서리가 날이 서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여기 잡으면서 손이 베이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 날이 안 서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칼 손잡이 있잖아요. 칼 손잡이도 이제 많이 사용하시다 보면 이제 때가 묻는데, 보통 이제 뭐 수세미로 이렇게 닦으시기도 하는데, 좀 깨끗하게 닦으시려면은 그 볼에 물을 받아 놓으시고 그 칼 목 이쪽 손잡이 부분만 잠길 수 있도록 물을 받아서 잠그신 다음에 표백제를 조금 넣으셔가지고 한 1시간 정도 담궈 놓으시면은 칼 손잡이도 깨끗하게 하얗게 표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셔가지고 등도 갈아주시고 손잡이도 깨끗하게 하셔가지고 칼 사용하시고요. 이제 칼 관리가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 이제 칼을 잘 갈았다는, 칼이 잘 갈아서 칼이 잘 든다는 전제 하에서 이제 칼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시미를 이제 칼질하는 건데, 뭐 생선을 사용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연습하는 기간 동안 계속 생선을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생선 가격이 비싸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빨리 연습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그 생선을 사용하지 않고도 사시미와 칼질을 빨리 익힐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생선 대신에 그 소세지를 준비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분홍 소세지라고 하는 그 옛날 소세지입니다. 옛날 소세지인데, 이거 지금 하나가 제가 오늘 3,000원이 안 되는 가격에 사왔거든요. 이게 이제 1kg 짜리입니다. 이게 2,980원인가? 네, 제가 아파트에서 줬는데, 사시미를 연습하기에는, 그 사시미 칼질을 연습하기에는 정말 좋은 재료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사시미 하고 나서 볶음밥에 넣어 드셔도 되고, 그냥 계란 묻혀가지고 옛날 소세지 이렇게 반찬으로 만들어 드셔도 되고요. 한 3개월 정도는 소세지 반찬 드신다고 생각하시고 그 칼질 연습을 하시면은 아마 3개월 후에는 소세지를 먹은 보람을 아마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소세지를 이용해서 사시미 칼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칼질하기 앞서서 우리가 이제 칼질을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잘하는 칼질, 참 칼질 잘해요, 뭐 이런 거는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은 좋은 칼질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고요. 뭐 빨리 써는 거, 아니면은 혹은 뭐 얇게 써는 거, 혹은 아니면은 얇게 빨리 써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좋은 칼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칼질을 빨리 하고 많이 하고 하는데 뭐 손을 베이지 않고 하는 거, 뭐 그런 거를 좋은 칼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칼질을 잘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잘하는 칼질의 정의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많은 그 같이 일하던 동료나 뭐 후배들 뭐 직원들 뭐 주방의 스태프들 뭐 여러 친구들과 일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하고 일을 하면서 이제 뭐 면접을 볼 때라든지 한 번씩 제가 뭐 칼질은 좀 하세요라고 물어보면 제가 생각하는 칼질 잘하는 칼질과 그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칼질에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 잘하는 칼질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면 내가 언제든 원하는 크기와 무게 그리고 모양으로 정확하게 썰 수 있는 것, 그것을 저는 이제 잘하는 칼질이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빨리 썰고 뭐 얇게 썰고 그런 거는 저는 이제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뭐 셰프가 꼭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주방에서 좋은 요리를 하고 잘하는 칼질을 하려면 그 이상을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 내가 원하는 크기와 모양, 두께, 무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썰 수 있는 칼질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이제 실제 그 영업장에서는 더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사실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사실 큰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 미세한 차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뭐 디테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디테일에 따라서 잘하고 못하고가 또 결정날 수 있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디테일한, 그러니까 일반적인 칼질을 말고 디테일한 칼질에 대해서 한번 그런 디테일한 칼질을 하려면 어떤 연습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칼질이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질을 하기 전에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그 눈이 자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가 원하는 크기와 무게를 이제 썼는데 계속 일일이 이제 무게를 뭐 길이를 두께를 이렇게 자로 재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눈으로 자를 댄 것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연습도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손쉽게 대충 눈으로 길이를 조절하는 거 먼저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줄자를 갖고 올게요. 줄자 좀 자를 이렇게 대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손가락을 사용하는 겁니다. 손가락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본인의 손가락 중에 가장 편한 손가락 있죠. 저는 이제 뭐 이 손가락이 가장 길고 편하기 때문에 이 손가락을 쓰겠는데요. 이 마디 있죠. 마디의 길이를 알고 있으면 편합니다. 굳이 자를 대보지 않아도 마디 사이즈, 손가락 사이즈로 몇 cm인지를 바로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제 마디를 재볼게요. 작은 마디가 이쪽, 여기 제 끝마디가 3cm, 그리고 중간 마디가 2.5cm, 그리고 또 끝마디가 3cm. 그래서 총 3cm, 2.5cm, 3cm 해서 8.5cm입니다. 제 손가락 이거 하나가 8.5cm예요. 8.5cm. 그럼 이제 이게 3cm, 2.5cm, 3cm. 기준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이 손가락 자로 이제부터는 줄자를 사용하지 않고도 길이는 눈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손가락을 대보면서 측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무게는 나중에 제가 따로 이거는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심 시간에 무게는 연습하는 동안은
저울을 옆에 놓고 한 점 한 점 혹은 뭐 한 피스 한 피스 썰 때마다 무게를 계속 재보시고 그 길이와 그 두께가 재료마다 이제 질량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무게를 갖는지를 계속해서 해보시면은 나중에 그런 연습과 경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대략 눈으로도 저울처럼 질량을 잴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연습하시면서 꼭 신경 쓰셔가지고 길이와 두께 그걸 통해서 무게까지 계산하시는 거는 꼭 한번 연습하실 때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일단 본격적으로 그러면 소세지를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네, 소세지 1kg짜리. 아, 이거 엄청 크네요. 이거는 뭐 연어 길게 뭐 4분의 1쪽 정도 생각하셔도 되고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셔도 되고요. 잘라가지고 광어 2kg짜리 4분의 1쪽 정도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왜 그 소세지, 분홍 소세지를 쓰냐면은 이 소세지가 그 생선이 갖고 있는 텍스처, 그러니까 그 밀도나 이런 느낌하고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이 소세지로 연습하시면은 아마 거의 비슷한 느낌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소세지 준비했고요. 그래서 이제 소세지를 한번 그러면 썰어 보겠습니다. 비닐을 벗기고요. 오! 제가 딱 이 정도에서 커팅을 하려고 했었는데 딱 중간에 알아서 알맞게 끊어졌네요. 자, 그러면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네, 뭐 이 정도에 당황하지 않아요. 일단은 이거를 자, 광어 한 1.7kg 정도 되는 사이즈의 4분의 1쪽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나눠 썰게요. 그럼 이렇게 나와야죠. 자, 그럼 이게 자 광어라고 생각하시고요. 광어 한쪽입니다. 그 광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꼬리 쪽이 좁고 이렇게 넓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 막 이게 광어 느낌을 나기 위해서 꼬리 쪽을 조금 잘라서 좁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자 이렇게 하면 광어 느낌 나죠? 네, 광어라고 생각해 주시고 끝을 한번 잘라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재료를 준비해 놓고 칼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계통의 요리, 그러니까 이제 일본 요리와 다른 뭐 양식, 뭐 이탈리안, 프렌치나 뭐 중식이나 이런 요리들하고는 사실 기본적인 칼질이 좀 다릅니다. 칼을 다루는 게 달라요. 칼의 방향도 다르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칼의 날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시미를 외날 칼로 써는 이유, 그러니까 사시미를 썰기 위해 외날 칼을 만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니까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외날 칼을 써는 칼질, 그게 어떻게 보면 일본 요리와 사시미 썰기의 특별함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일본 요리는, 그리고 사시미는 땡겨 써는 게 기본으로 합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보통
그 일본 말로 이제 히키 추쿠리가 있고요. 추쿠리는 썰다. 그러니까 추쿠루가 썰다죠. 추쿠루가 썰다라는 동사고 추쿠리는 썰어 놓은 거. 그러니까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히키 추쿠리라고 해서 히키는 땡기다는 뜻이고요. 땡겨 써는 거를 히키 추쿠리라고 합니다. 그 여러분들 뭐 아시겠죠? 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시네타를 썰든 사시미를 우스기리를 얇게 뜨는 걸 썰든 이도기리를 썰든 뭐 이도기리 썰든 그다음에 센기리 채 써는 거 있죠? 센기리를 썰든 그리고 히라쭈꾸리라고 해서 땡겨서 이렇게 밀어 써는 거 있죠? 이것도 기본적으로 다 땡겨서 써는 겁니다. 땡겨서 밀고 땡겨서 채 썰고 땡겨서 가지런하게 썰고 땡겨서 저며 썰고 이게 다 히키쭈꾸리라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본 요리의 칼질은 땡기는 건데요. 왜 땡겨서 써냐? 이거는 뭐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없고 제가 뭐 따로 배운 것도 없고 그냥 제 경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밀어 써는 칼질과 땡겨 써는 칼질의 속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가 주는 어떤 무게의 차이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밀어 써는 겁니다. 보통 칼질을 이렇게 밀어 썰죠. 이렇게 밀어 씁니다. 제가 최대한 빨리 밀어 썰어 볼게요. 이거랑 제가 한번 당겨 썰어 볼게요. 이게 당겨 써는 거거든요. 당겨 서는 거라. 당겨 서는 게 훨씬 빠릅니다. 속도가. 그래서 제 생각에 그러니까 일본 요리는 후레쉬로 생으로 쓰는 재료, 사시미도 마찬가지고요. 채소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생으로 어떤 섬세한 것들을 쓰는 칼질들이 많기 때문에 다 땡겨 쓴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제가 밀어 썰어 채소나 생선이나 어떤 재료들을 밀어 썰어서 보관해보고 요리를 해보고 땡겨 썰어서 보관해서 요리를 해보고 그리고 땡겨서 먹어보고 밀어서 먹어보고 실제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칼질을 배우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어렵더라도 처음부터 땡겨 써는 연습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땡겨 써는 연습을 해서 이 칼을 땡기는 게 몸에 익숙해져 있으면 나중에 되게 섬세하게 어려운 칼질도 바로바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재료의 보관이나 혹은 더 깊이 있는 요리 그리고 더 디테일한 요리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은 힘들지만 땡겨 쓰는 연습을 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해보시면 아시겠는데 파를 대파 있죠? 대파를 밀어 썰어서 한 줄기 통에 보관해 보시고요. 땡겨 썰어서 한 줄기 통에 보관해 보시고 어떤 파가 더 신선하게 오래 가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제 말이 어떤 얘기인지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재료가 받는 데미지가 현저히 적거든요. 땡겨 쓰는 게. 채소 같은 경우는 이제 섬유질 파괴가 훨씬 적고요. 그래서 오래 보관이 가고 또 색깔도 훨씬 좋습니다. 뭐 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양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슬라이스를 하던 뭐 하던 땡겨 써는 칼질이 훨씬 재료가 받는 데미지가 적기 때문에 섬유질 파괴가 적어서 오래 보관이 되고 훨씬 좋은 상태로 보관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먹었을 때도 좋고요. 근데 뭐 바로 썰어서 바로 불에 익혀버리면은 사실 그 차이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요리를 할 때는 크게 필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 프레쉬로 쓰고 라이브로 하는 거에 있어서는 당겨 써는 칼질이 나중에는 현저한 차이를 만들기 때문에 특히나 사시미는 더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당겨 써는 칼질을 연습하시고요. 뭐 이거 짜투리가 있으니까 제가 한번 당겨 써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아시죠? 손가락 놓고 그다음에 칼 썰려고 하는 칼 여기 놓습니다. 그래서 당겨 썰어. 근데 당겨 써는 게 어떤 거냐면 작두처럼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게 아닙니다. 중식 칼질처럼 위에서 아래로 그 칼의 무게로 위에서 아래로 넣어서 하는 칼질이 아니고요. 당기는 칼질은 칼 뒤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요리의 대부분 얘기하는 그 히키 쭈꾸리, 그러니까 히키 쭈꾸리에 히키 당겨서 쓰는 그 것들은 칼 뒤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이 길면 길수록 편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 보여드릴게요. 칼을 요만큼만 써볼게요. 일단 이제 이거 짧으니까 이게 쓰게 쓰는데 자 이거랑 칼을 뒷부분을 쓰면요 아시겠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건 빨리 가야 됩니다. 빨리. 이거는 그러니까 적은 힘으로 칼날을 이용해서 많은 효율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칼은 뒤를 씁니다. 사시미를 썰 때도 채소를 썰 때도 당겨 쓰는 칼질은 무조건 칼 뒤를 먼저 쓰는 거예요. 이렇게가 한 사이클이에요. 이렇게가. 그래서 칼이 길면 길수록 훨씬 더 편안하고 적은 힘으로 재료를 썰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걸 이렇게 쓴다고 치면 칼을 요만큼 쓰면은 여기서 이렇게 되죠. 칼 뒤를 쓰면은 훨씬 적은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하루에 칼질하는 양을 계산하면은 손목에 가는 무리나 어깨에 가는 무리도 훨씬 적고요. 그리고 재료가 받는 데미지도 훨씬 적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힘으로 재료를 칼질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칼의 무게가 어느 정도 있어야만 이 당겨 쓰는 칼질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해줍니다. 자, 당겨 쓰는 거